작은 것이 고통이 된다? 하루 약 10만 번 이상 움직이는 관절. 많이 쓰는 만큼 빨리 닳기 마련인데요. 관절의 수명이 다하면 지독한 통증을 유발해 일상을 망가뜨리는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40대부터 관절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관절 통증을 느낀다면 이미 상당히 연골이 닳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관절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 관절을 지키고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은?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 시달린다는 김기자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에 가는데 이거를 안 끌고 다니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카트를 꼭 끌고 다녀야 돼요. 자주 들르는 시장. 매일 걷는 똑같은 길이 갈수록 길게만 느껴진다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걷고 그렇잖아 막 붓고 그러니까 천천히 걷고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이 붓고 막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에 가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픈 두 다리. 아우 못 건넜네. 짜증나네. 빨리 가야 되는데. 기자 씨에겐 신호등 신호가 너무 짧기만 합니다. 짐을 들면 어깨 관절까지 아파 무조건 카트를 이용합니다. 아우 아이고 아이고 수시로 쉬어가는 기자 씨.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무릎 통증이 이제 참기가 힘들 정도라는데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아유 땡겨 죽겠네. 막 송곳이를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다리가 뚝뚝뚝뚝 소리도 나고 막 아무튼 막 다리가 뚱뚱 붓고 그래요. 관절염은 전신관절의 염증성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퇴행성, 류마티스, 통풍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의 인대, 연골, 뼈 같은 조직들이 노화에 따라 약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에 힘을 주기가 어려워 넘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는데요. 아, 예.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에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막 많이 다쳤어요. 꼬리뼈도 나가고 막 팔도 기부수 4주 동안 하고 여기 연골이 왼쪽 발 연골이 무릎 연골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시술을 받았어요. 특히 기자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장애물은 바로 계단.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하철 탈 때도 그래요. 계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뭐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냥 고작 간다는 데는 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작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계단을 피하게 된다는 기자 씨. 이런 상황이 속상하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두 다리.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좀 서럽더라고요. 병원을 찾은 기자 씨.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워맥 지수 검사. 가시적인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바스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 특히 워맥 지수는 골관절염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워맥 지수는 자각 통증과
기능 평가를 하는 통해서 관절염을 평가하게 되는 지표인데 민감도가 높고 그 도구의 타당성 때문에 관절염의 추시 평가에 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흔히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워맥지수 88점으로 통증 정도가 심합니다. 김 기장님은 61세 여자 환자분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맥 지수가 88점이고요. 환자분 엑스레이 상에서는 우리가 4단계로 나누었을 때 3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심한 퇴행성 변화, 관절 간극의 협소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마 평소 생활에서도 많은 통증과 불편감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 아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유독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여성 관절염 환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세 이상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정도 이상 더 많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절에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이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골기질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어 관절염의 유발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골반의 차이, 보행의 차이, 골다공증, 특히 근육 양의 남녀 간의 차이가 또 큰 유병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앉을 때도 이렇게 짚어야 돼. 그래야지 앉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앉아요. 뚱뚱 붓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짚고 앉으시는 게 이제 다리를 못 접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못 접죠. 여기 다리 못 닿아요. 여기 땅바닥에.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무릎을 땅에 못 대요. 굉장히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짚고 아예 무릎은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해요. 닿으면 막 이게 시리고 아프니까. 일어나실 때는? 일어날 땐 딱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양쪽 지금 다 아픈데 최종적으로 왼쪽이 더 많이 아파요. 저기 했어요. 그게 뭐야, 시술했어요. 안 올라가네. 부어서. 아, 부어서 지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부은 거예요? 예. 이런 다 부었어요. 쑤시고 뜨끔뜨끔하고 걸어 다닐 때는 특히 계단 올라갈 때는 뚝뚝뚝 소리 나요. 무릎에서? 예, 무릎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붙여보는 파스. 붙일 때는 시원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도로 또 아파요. 여기 타자. 아이고, 여기 타자. 어머니, 어머. 황혼 육아로 또 한 번 고통받는 무릎. 아이고, 무릎 아프면 안 되겠다. 집 정리를 하다 보면 무릎을 굽혔다 펴는 일이 잦은데요. 결국 앉아서 하는 청소. 저녁이 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전기 오듯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관절염 통증. 붙이는 파스 위로 뿌리는 파스까지 더해보지만 통증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다리가 빨리 나서서 이제 손자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사위, 딸 그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렇게 빨리 나오면은 놀러 가고 그러고 싶어요. 기자 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 골프를 취미로 시작했다는 유인선 씨를 만났습니다. 초보 골퍼지만 열정만큼은 프로급. 그런데 그때 무릎아, 왜 이러지? 시큰한 무릎 통증. 무릎이 갑자기 뻐근하고 아파져요. 그래서 무릎을 움직여 보면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그래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한창 연습이 필요한 때이지만 통증이 찾아와 방해하고 맙니다. 결국 골프채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나갈 준비를 하는 인선 씨. 골프는 연습을 많이 해야 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도 너무 아프고 무릎이 많이 아파서 제대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통증으로 급하게 마무리한 오늘의 골프 연습. 인선 씨의 현재 무릎 건강 상태는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워맥 지수와 바스 지수 검사, 엑스레이 촬영까지 진행했는데요. 일상에서 통증으로 큰 불편감을 느끼는 관절염 2기. 유인선님은 6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현재 엑스레이상 보통 평가를 4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1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 정도로 보입니다. 환자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버스 승하차 시에 불편감을 느끼시고 계신데요. 무릎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로 현재는 보입니다. 한편 인선 씨의 일상에서 관절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 발견됐다는데요. 바로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는 양반다리와 다리 꼬기 자세. 소파에 올라갈 때는 양반다리를 하고 걸터 앉을 때는 보통 이렇게 다리를 꼬개 앉게 되죠.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자세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 자세를. 나쁜 자세 때문에 뻐근한 몸.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 건, 근육 등을 풀어주는 관절에 좋은 습관입니다.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관절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는 인선 씨. 집에서 틈틈이 홈 트레이닝도 하고 불편감을 주는 관절염 진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자주 하는 운동 중 하나, 스쿼트 운동. 하지만 스쿼트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어 관절염 환자는 조심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스쿼트를 할 수도 없네.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라와 허리에서도 느껴진다는데요.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로도 무리가 좀 오는 것 같고 걸어 다니다 보면 발목도 좀 아프고 복숭아뼈 쪽에 조금 통증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인선 씨. 하이힐이 다 내가 좋아하고 즐겨 신던 신발들이거든요. 발목이 아파서 신을 수가 없어요. 신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걸을 수가 없어요. 무리가 가고 이렇게 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못 신고 있어요. 다시 신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무릎 괜찮았어? 무릎이 무릎 많이 아팠어? 어떡하냐 이렇게 무릎이 아파. 아유 갑자기 이게 무릎이 아파지네 이게. 무릎이 많이 부었는데 산을 많이 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월악산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 계단에서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뺐어요. 인선 씨에 이어 남편 역시 관절염. 즐겨하던 등산도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월악산 갔다 와서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을 한번 뺐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할 때 보면은 통증이 찌릿찌릿 전기 오듯이 아픈 것 같아요. 무릎 아픈 남편을 위한 인선 씨의 내조가 있으니 수건 온찜질인데요. 물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 따끈하게 데운 다음 아픈 무릎에 얹어 찜질을 해줍니다.
좀 통증이 좀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해줘야 좀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 할 때는 좋은데 다음 날이면 또 아파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절에 좋다는 거 배워서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인선 씨 부부를 위한 관절 건강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내 몸의 기둥, 관절을 지켜라. 백세 주치의의 깜짝 방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선님이시고 김진원입니다. 김진원님이시고요. 아, 근데 두 분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부쩍 심해져서 걷기조차도 힘들어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예, 많이 불편해요. 어떠신가요? 되게 많이 보면은 쑤시고 아픈 경우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3, 4년 전에 네. 그 태백산 눈꽃 축제를 갔다가 네. 그때 등산을 자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서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에.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산하는데 오른쪽 무릎에 좀 무리가 오더니 네. 자주 그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3년 전. 네네. 그 유인선님, 네네. 제가 네. 이따가 네네. 그 해결책들을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네네. 그 부탁 하나 있는데 네. 다리 꼬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러니까 아프죠, 다리가. 아, 네, 선생님. 이게 네.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네, 꼬고 앉는 게 편한 거예요. 다리를 꼬면 골반이 다 비틀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허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네. 네, 제가 네. 지금 얼굴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지금 두 분의 온몸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 선생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매 눈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셔야 돼요. 네. 근데 두 분 지금 한 뭐 몇 년 전부터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하고 만나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봤죠? 네네. 30초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를 진행한 세 사람. 관절 기능에 중요한 하지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인선 씨 4개, 진원 씨 5개. 안 일어나지. 못 일어나. 하나도 하지 못한 기자 씨. 아이고. 60대 평균은 10개 이상. 세 사람 모두 나이 평균보다 하지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관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 네. 그런 상태로 보여요. 아유, 네. 네. 계단 오르기나 계단 내려올 때 네. 불편하니까 자꾸 난간을 잡게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예, 그래서 위험해서 꼭 난간을 잡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조금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좀 그래요. 어때요? 아직은 이렇게 난간을 잡을 나이는 아닌데 네.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좀 그런 거는 덜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는 좀 쑤시고 아프니까 네. 불편한 계속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되던 게 요즘 잘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달리기를 했지만 달리기를 못하죠. 아, 달리기를 못해요 아예? 거의 뭐 걸어 댕기는 수준으로 댕기니까는. 이게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게 달리기가 됐군요. 걷는 달리기가 돼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지금 연세가 정확하게? 저는 63년 토끼띠 60세고요. 네. 남편은 61세 됩니다. 62. 61세.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60이면은 뭐 이제 인생 시작이다. 청춘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데 네. 관절. 관절 수명은 한 몇 세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세? 80세? 한 20년 남았다.
아끼고 잘 쓰면 100세까지 쓰지 않을까요? 아직 한 40년 쓸 수 있다. 네. 안타깝게도 아이고. 관절 수명은 네. 한 60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60세. 그러니까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도 한 60세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0 정도가 되면은 관절의 수명이 거의 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 시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관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관절 수명이 그 정도인지? 아니요. 전혀. 네. 관절은 내 생명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관절 수명이 내 수명과 같다. 내 수명과 같다. 네.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절 그러지만 사실 관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우리 몸에 뼈가 한 200개 이상이 있어요. 정확히는 206개 정도가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기도 하고 굽혔다 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거는 그냥 온몸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팔, 다리, 뭐 몸통, 심지어 얼굴, 뭐 다 내 몸에는 전부 다 관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물론 관절이 필요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숨을 쉴 때도 관절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럼 이 갈비뼈 쪽의 관절하고 척추뼈 쪽의 관절이 움직이는데 84개의 관절이 움직여요.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관절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관절이 도대체 몇 번이나 움직여 보냐, 다 세보면 한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관절의 노화가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의 관절이 다 움직이고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요? 그럼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백 번, 몇천 번 막 관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신기하네요. 관절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일단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일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인대, 힘줄, 그리고 연골이에요. 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힘줄은 뼈하고 근육을 이어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있어요. 무게도 지탱해주고 마찰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관절이 닳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절 관리다 그러면은 연골 관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인대, 힘줄, 연골 관리를 다 해야 관절이 튼튼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대, 힘줄, 연골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칼슘 아닐까요? 칼슘! 네.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긴 하죠. 뼈를. 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 사실 잘 관리하기가 어렵죠. 네.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 힘줄,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은요, 콜라겐이에요. 아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콜라겐. 들어봤죠. 네. 아니, 심지어 관절의 핵심 성분 인대하고 힘줄의 80%가 콜라겐이고요. 아, 그래요. 연골에서도 수분을 빼면 75%가 콜라겐이에요. 저는 콜라겐은 화장품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콜라겐이 내 몸에 있는 콜라겐 양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양이 줄어요. 단백질의 일종으로 전신에 분포한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피부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피부 콜라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는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 힘줄,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니까 결국 관절의 기능이 약해지겠죠. 네. 케어 선생님 그럼요. 관절의 기능이 약해지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오늘의 주인공 집. 화려한 꽃장식과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춤 삼매경에 빠진 한 사람. 춤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이의 전통춤 훌라춤입니다. 이때 백세주치 등장. 멋진 광경에 놀란 모습. 흥이 절로 나는데요. 훌라춤의 멋진 마무리.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흥이 막. 네. 와, 정재현님 맞으시죠? 정재현님.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세주 씨입니다. 와, 흥이 그냥 대단한데요? 네네. 야, 아니 지금 춤이 정확히 무슨 춤이에요? 전통 하와이 민속춤이에요. 오. 그러면 이제 옷도 그 전통 하와이 민속춤에 맞춰서 입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무슨 흥이 그냥 발바닥에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막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네. 실제로 춤은 얼마나 흥이 넘치겠어요. 훌라춤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다고 제가 네, 있어요. 네. 제가 50대 접어들면서 네. 관절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저런.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항공무용을 했을 때 이 관절을 너무 했었나 봐요. 항공무용을 했었던 재은 씨. 발동작이 많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간 적이 있었다는데요. 훌라춤이 관절에 도움이 되던가요? 네, 훌라춤은 네.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춤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이 훌라춤은 이렇게 가볍고 네.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아서 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따라할 수 있고요. 네,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훌라춤과 더불어 관절 건강을 위해 하는 또 하나. 이게 뭐예요? 수건 들어보세요. 수건 아니에요? 네, 수건 운동하신 거예요. 네, 운동하신다더니 네, 네.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요? 네, 어. 앉으세요. 이걸로 운동하는 건가? 이렇게. 이 수건으로 뭘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수건으로 우선 스트레칭 할 건데요. 네, 해보시겠어요? 수건을 이렇게 잡아요? 네, 잡으시고요. 네. 여기 앞발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아, 네, 감아주신 다음에 네. 수건을 당기세요. 당기면서 몸을 앞으로 약간 구부리세요, 상체만. 몸을 상체를 약간 구부리면서 수건을 당겨요. 네, 수건을 당기시면서 10초를 유지하세요. 10초. 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올라오세요. 아, 이제 풀어주는군요. 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네. 반복을 하세요. 아, 다시 숙여주면서 상체를 굽히면서 네, 수건을 당겨주세요. 당겨요. 네, 그리고 10초를 유지. 팔을 펴고, 네, 쫙 펴고 네, 당겨주면서 네. 10초를 유지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연스럽게 윗 상체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관절이 네. 부드러워지고 수축되는 느낌이 들죠? 이완된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네.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이완되고, 하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또 다른 동작이 하나 또 있어요. 자, 발을 살짝 들어서 네. 발가락을 네. 가슴 쪽으로 당기시는데 5초를 유지하세요. 5초. 네네.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네. 제자리. 그다음에 반대로 반대 왼발도 네. 다시 들어서 발가락을 당기고 네, 당겨서 5초. 네, 5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어우. 당기고. 여기가 뒤쪽이 확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제가 정재현 씨가 지금 따라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이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관절에 무리가 되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수건 활용해서 알려주신 운동은 일종의 스트레칭인데 네, 네. 이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면은 뭐 관절 주변에 네. 뭐 힘줄, 네. 인대, 네. 근육을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이 관절의 움직임도 운동 범위를 좀 넓혀줄 수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좀 혈액순환도 잘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기능을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데 도움을 받겠어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훌라춤도 추시고 네, 네. 주로 움직이는 걸로 관절 관리를 하시네요. 네. 제가 운동을 하고도요. 네. 관절에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아, 먹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챙겨 먹는 게? 아, 제가 관절 콜라겐을 먹고 있거든요. 관절 콜라겐? 네. 관절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어서 콜라겐을 챙겨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넘게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 후로 확실히 관절 통증도 사라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경증에서 중등도의 무릎 골 관절염을 가진 노인 여성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관절 통증 개선을 보였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골 손상 위험이 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관절염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연골 하골 손상을 억제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건강하게 걷기. 관절염을 개선해 그 소망에 가까워졌다는 김춘자 씨를 만났습니다. 운동 삼아 낮은 뒷산을 자주 오른다는데요. 운동 안 힘드세요? 전에는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몸도 가볍고 정말로 이런 자연 좋은 공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보다 20kg이 더 나가던 과거. 체중 증가와 노화로 인해 찌릿한 통증에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관절 이기 의사가 이 물을 빼자고 했는데 그 주사 바늘이 너무 무서워서 안 뺀다고 했어요. 당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관절염이 살찌니까 몸이 무게가 나가니까 너무 아파서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무릎에 이 무게가 여기로 다 쏠리나 봐요. 그래갖고 쏠려가지고 여기가 아픈데 막 이 그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틀어놓고만 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은 못 쓰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나가서 자꾸 나가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차츰차츰 나아지더라고요. 식단을 통한 체중 감량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춘자 씨. 하산을 하고 춘자 씨가 필수로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정리 운동입니다. 운동 전은 물론이고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 전에도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운동 후에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후에도 스트레칭 하는 편이에요.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전 스트레칭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끝낸 뒤 정리 운동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리 운동은 운동 충격으로 뭉친 근육들을 펴주게 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근육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부상당한 근육의 치유와 회복을 가속하고 관절의 관동 범위가 다시 회복되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춘자 씨. 어디 가세요? 동생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가려고요. 오랜만에 동생 집 방문. 언니 웬일이야? 놀러 오고 싶어서 왔어. 앉아, 소파. 그래. 야, 진짜, 야, 올해는 그렇게 더운데, 야, 조금 살 것 같아. 아유야, 정말로. 어떻게 지냈냐, 너? 그냥 밤에 조금 시원할 때만 걷고. 근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네. 그래요? 어디가 많이 아프냐? 여기가. 그래요? 찬바람이 불면서 무릎이 시큰함을 느낀다는 동생 춘희 씨. 동생분 무릎 안 좋으세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좀 배워보려고요. 스타킹 일이네? 스타킹 왜? 스타킹이 꼭 필요한데, 스타킹 좀 주라. 그래? 필요하다. 여기 있어. 이리 줘. 뭐 어디 필요한데? 이게 꼭 필요한 데가 있어. 스타킹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팥을 스타킹에 채우시네요. 이게 뭐야? 팥이야. 전자레인지다 따끈따끈하게 돌려가지고 이거를 저기 찜질하면 참 좋아. 무릎 아프고 이렇게 아픈데 보면은 이 찜질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 팥 찜질팩은 매일 15분씩 하면 무릎 관절 통증도 완화되는 것 같고 체온이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좋냐? 좋아. 시원하니? 그래. 시원하니 좋네. 어느덧 점심시간. 언니와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춘희 씨. 그런데 깜짝 놀란 춘자 씨. 춘자 씨는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동생 먼저 밥을 뜨는데 그릇 가득 담는 모습. 밥 함께 이렇게 많이 먹어? 야, 이거 밥 너무 많어. 어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관절의 체중이 중요하다 보니 한가득 담긴 밥 공기의 절반을 덜어냅니다. 젊었을 때 83kg까지 나갔었어요. 나 밥을 여기다 진짜 하나씩 먹었어. 엄마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밥을 여기다 두 숟갈씩 조금 자주 하루에 5번, 6번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날씬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절에 민감한 춘자 씨. 아유, 배부르게 잘 먹었다. 자, 좀 챙겨 먹는 게 있는데. 뭐야? 관절 콜라겐 너도 하나 먹어볼래? 관절에 콜라겐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 나도 챙겨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아. 관절 건강을 위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챙겨 먹는 춘자 씨. 관절이 불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워맥 검사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워맥 통증 점수, 신체 기능 점수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100세 주치의의 관절 건강 비법. 네. 관절 건강. 네. 첫 번째는요. 네. 체중을 줄여라. 네. 체중을 줄여라. 네. 항상 관절 건강을 생각을 할 때는 몸무게를 느낄 때 관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관절의 입장. 만약에 내가 1kg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관절,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무게가 1kg이 늘어나면 관절은 한 3배에서 5배 이상 몸무게가 늘어난 걸로 하중을 느껴요. 하중을 느끼는군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면 늘수록 결국 관절에 부담이 줄 수밖에 없고 관절이 빨리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세를 바르게 하라. 네, 자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자세도 중요하긴 한데 네네. 아까 유인선님 어떤 자세 하고 있다 저한테 혼났죠? 이게 제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네. 다리 꼬기 정말 나쁘고요. 네. 그다음 우리 앉았을 때 양반다리. 네. 양반다리. 양반다리 다리 꼬기 꼭 피해야 할 자세거든요. 일단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다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관절과 하체 쪽에 뭐 인대든 힘줄이든 전부 다 아주 긴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뻣뻣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혈액순환도 안 되게 만들고. 네, 혈액순환도. 네. 예.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반다리는 꼭 피하셔야 할 자세다라는 거고, 다리 꼬기를 하게 되면 한쪽 다리에만 무게가 완전히 이렇게 부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연골에 아주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연골의 부담이요. 이게 계속되면은 계속해서 한쪽에 약간 이렇게 불균형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균형이 오게 된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가 힘이 가게 되니까 그쪽 연골이 점점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연골이 손상되는군요. 와.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비법은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비법은 콜라겐을 채워라. 콜라겐을 채워라. 네. 관절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대, 힘줄, 연골의 구성 성분은 콜라겐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콜라겐의 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채워주는 게 관절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연골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골이 더 약해지겠죠? 그렇죠. 예. 관절, 연골의 노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관절, 연골의 주 성분, 인대, 힘줄, 연골의 주 성분인 이 콜라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채워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연골하고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콜라겐이라면은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부부를 위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동물 실험 결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24시간 후 뼈, 관절 등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약 12주간 섭취 후 십자인대 손상으로 골관절염을 유발한 토끼의 연골 조직 손상을 억제하였습니다. 또 연골 내 제2형 콜라겐 합성이 증가했고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13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0mg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고를 때는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믿을 만한 원료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인 만큼 생선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절 통증 개선 2주 프로젝트. 찜질 마사지에 소식까지 관절 통증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했는데요. 다시 해본 30초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두 사람 모두 개수가 늘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통증 지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관절염.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채널 A